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시간에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우고요. 그것이 바로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로 연산되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파티클 인어 박스를 하겠습니다. 파티클들이 뚫을 수 없는 박스 안에 이렇게 갇혀 있을 경우에 이걸 양자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티클은 뚫을 수 없는 이런 상자 안에 있다고 하면 이 파티클들은 좌우를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계속 이 안에 갇혀 있을 겁니다. 이런 파티클의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2번 배웠습니다. 한 번은 챕터 3에서 그 드브로이 웨이브를 배우면서 배웠고요. 또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크루들리하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파티클들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하고 제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드브로이 웨이브 그런 성질하고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에 해당되는 성질에 의해서 파티클이 박스 안에 있을 때 갖는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소 이제 크루드하게 배웠다고 그 책에도 나와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양자학을 제대로 배우는 FMA처럼 중요한 식을 이제 배웠습니다. 슈레딩거 식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이걸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라 이제는 리거러스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바탕으로 한 애널리시스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파티클이 박스 안에 gat혀 있을 경우에는 이 파티클은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 운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얘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부터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죠, 그죠? 막 한참 이런 운동 하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이상한 운동 튀어나오거나 그런 운동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을 보면은 바로 이게 박스 통과할 수 없는 박스 어떻게 취급할 거냐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박스 안에 파티클들은 이 박스를 통과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포텐셜 높이가 아주 무한한, 포텐셜의 높이가 무한 포텐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뚫을 수 없는 박스는 그러니까 인피니트 포텐셜 월 모델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피니트 월 모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월 바닥에서는 이제 그냥 포텐셜이 컨스탄트예요. 그냥 제로라고 봅시다. 그럼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리프렉션이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 다시 또 리프렉션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가서 이 사이에만 이제 파티클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박스 안의 파티클하고는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어떤 모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또 물리를 얼마나 잘하냐로 또 귀결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봅시다. 우리가 일단 요거를 이렇게 본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요 인피니트 포텐셜 월 모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티클들은 이 안에 갇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발견될 확률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렇죠? 포텐셜이 무한대니까 여기 통과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뭐냐면 x가 0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이 영역하고 그 다음에 x가 5L보다 큰 경우 여기보다 큰 경우 이 영역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얼마라고요? 이게 다 0이라는 뜻입니다. 0.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도 웨이브 펑션이 0, 여기도 웨이브 펑션이 0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의 그 스케일을 치게 되면 발견될 확률이잖아. 발견 확률이 여기서는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만 존재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 시점 x 이퀄 0에서의 웨이브 펑션하고 x 이퀄 l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0으로 놓고 좀 풀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 두 개가 있어요. 웨이브 펑션이 x일 때 0, l일 때 0입니다. 왜 두 개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거거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계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적분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인 웨이브 펑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적분할 때, 한 번 적분할 때마다 상수가 튀어나오니까 두 번 적분하면 두 개 나오겠지. 그 적분 상수 없애기 위해서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풀어봅시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일단은 박스 밖에서 풀면은 뭐죠? 얘는 푸나마나요. 웨이브 펑션 0이라고 했으니까 풀지 말고 박스 안에서만 풀어봐요. 박스 안에서는 아까 포텐셜이 컨스탄트라고 했죠. 0이라고 봅시다. 포텐셜의 기준점은 어디라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0이라고 나와요. 그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포텐셜을 0으로 놔봅시다. 그럼 이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렇게. 자, 맞아요? 똑같은 이퀘이션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퀘이션을 이제 풀으면 됩니다. 이퀘이션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 웨이브 펑션을 두 번 미분한 것이 이걸 이쪽에 넘기게 되면 자기 웨이브 펑션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의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런 해는 뭐가 있을까요? 예, 딱 두 가지 존재합니다. 익스포넨셜의 i, x 텀이라든지 또는 사인 코사인 텀이 존재하게 됐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일러 릴레이션에 의해서 같은 겁니다. 사인 코사인이나 익스포넨셜 i나 x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취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의 편의상 우리는 그 사이너소이달 솔루션 폼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이거에 대한 제너럴 솔루션은 얘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학에서 이런 걸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여기 a, b 값을 없애게 되면 이제 다음에 솔루션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나요? 역학에서 어떤 거랑 같냐면 우리가 하모니 오실레이터가 두 번 미분한 거가 오메가 제로 스퀘어 x 이퀄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xt는 뭐요? a의 뭐 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b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랑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 식이에요. 이거하고. 자,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여기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했는데 여기는 x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 차이점입니다. 자, 이거 혹시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그 역학 책을 보거나 아니면 수리물리 책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기 오메가 스퀘어가 바로 요거까지 해당됩니다. 요 값이 요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메가 스퀘어니까 오메가니까 이쪽을 보면 이 값을 넣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A하고 B만 구하면 이제 솔루션을 다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에서 이 B는 요 B 간단히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냐면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푸사이가 x 있고 0일 경우에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 있고 0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겠고 사인이니까 그죠? 얘는 뭐 되니까 얘는 1이 돼요. 1. 그러니까 B가 남네. B가. 그러니까 푸사이 0은 B 이렇게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값이 0이 되니까 B는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0이 돼갖고 이쪽 텀은 있으나 마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A 사인의 이런 형태의 값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다 구했나요? 아직 구하지 않았죠. 뭐가 나오냐면 A를 또 구해야 됩니다. A. 또 뭐 있죠? A를 구하면 돼. 그다음에 또 요거가 또 어떤 컨디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A만 구하면 이제 여기서 미정에서 끝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 더 우리가 안 사용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죠? 그러니까 X가 지금 해는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B가 0이기 때문에 앞에 해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X가 L일 때도 0이어야 돼요. 그럼 X 대신에 L을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그럼 이게 0이려면 뭐가 되냐면 요 값이 뭐 해야 됩니까? 요 값이 사인의 이 안에 값이 n 파이면 됩니다. n 파이. 그러면 사인을 그려보면 x 이퀄 0에서도 아니 n 파이가 0일 때도 0이지만 첫 번째 여기서 파일 때도 0이고 2파일 때도 0입니다. 3파일 때도 0이에요. 그래서 x 이퀄 0일 때는 0을 나왔으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하나, 둘, 파이, 2파이, 3파이도 다 이제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n 파이가 0이 돼야 됩니다. n 파이를 가져야지만 이 0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식입니다. 이게 n파일 경우 상관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n이 0일 경우에는 아까 요거에 대한 식과 똑같이 되니까 뭡니까? n이 1, 2, 3일 때 이게 다 만족하게 됩니다. 재미난 거는 n이 뭐예요?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1, 2, 3 양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숫자로 표현된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식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요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안에 요식, 이거 이제 안 쓴다고 했죠, 그죠? 요거 대신에 우리가 이게 바로 요게 됩니다. L을 1조 넘기면 이렇게 L분의 n파이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 대신에 L분의 n파이를 써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서 n은 1, 2, 3 이렇게 정수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티저만 가능하게 돼요. 자,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해는 이렇게 되고, 이제 a만 구하면 이제 다 됩니다. a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노멀리제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a를 구하게 돼요. 확률이 전 공간에서 다 구할 경우 그게 이제 유한하다, 1이다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값이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요거 대신에 다시 요식을 써서 여기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요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미난 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퀄 0이니까 에너지 E는 여기 양변 스퀘어를 해갖고 에너지 E에 대해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H를 넘기고 그다음 스퀘어를 취한 다음에 EN으로 나눠준 겁니다. 바로. 자, 여기서 N은 아까 얘기했듯이 1, 2, 3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N에 대해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EN이라고 표현됩니다. 재밌어요. 자, 뭐가 재밌습니까? 자, 파티클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인피니티 월에 갇혀 있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낮은 에너지는 뭐냐면 EM L 스퀘어에 파이 스퀘어 하바 스퀘어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N 이퀄 2니까 EM L 스퀘어에 E의 제곱에 파이 스퀘어 하바 스퀘어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3 이렇게 이런 형태로만 띄엄띄엄하게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 값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 알았고, 또 하나는 n이 1일 때가 제일 낮은 거니까 n이 1일 경우에는 이만큼의 미니멈 에너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이거는 고전적으로는 파티클의 미니멈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는 제로예요. 하지만 양자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미니멈 에너지를 이만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는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들 금방 알겠지만 그 전에 챕터 3에서 풀었던 불확정성 원리를 풀었던 거하고 드브로이의 메터웨이브로 풀었던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함을 또 알 수 있어요. 물론 불확정성 원리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 거의 근소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가 됐다는 것을 뭘로부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푸는 겁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모든 양자역학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에너지 양자화가 됐다는 걸 끌어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 양자화가 됐다는 것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컴플리트한 인포메이션인 웨이브 펑션을 다 구하기 전에 이미 양자화됐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컴플리트 솔루션인 인포메이션인 웨이브 펑션을 다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역할 중에 하나, 롤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뭘 구해냐면 A 값까지 구해야지만 웨이브 펑션의 그 컴플리트 폼을 다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A 값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웨이브 펑션인데 웨이브 펑션 A 값이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스퀘어를 취하게 되면 스퀘어 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얘를 전 공간에서 적분해 주게 되면 확률을 그 값은 1이다라는 겁니다. 발견된 확률이 1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멀리제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기 하나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의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푸사이하고 푸사이의 컨주게이트를 곱해 갖고서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사이가 여기서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의 컨주게이트는 역시도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a 스퀘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의 스퀘어 형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 스퀘어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됩니다. 0에서 L까지. 사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기함수기 때문에 한 주기를 적분하면 0이 돼요. 그죠? 하지만 얘는 사인 스퀘어니까 이렇게 요 값을 적분하는 겁니다.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값은 얼마냐면 이걸 어떻게 적분하면 되죠? 사인 자승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걸 각각 이렇게 취환해서 적분해 주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앞에 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밖으로 빼고 이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텀 1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2x 텀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텀이 나오지만 두 텀 중에서 이 텀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날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적분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코사인의 주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기를 적분하게 되면 당연히 코사인도 0이 되죠. 코사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 적분값하고 정확하게 다 캔슬 아웃이 돼갖고 0이 됩니다. 이거 0이고 여기 0이 된다는 것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요 값이 남게 되는데 여기 0하고 L을 집어넣으니까 L만 남게 되죠. 그래서 2분의 A 스퀘어에 그다음에 L 값이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와요. 이 값이 1이니까 L 스퀘어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루트 취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루트에 L에 2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A 값을 구했습니다. A 값을 이 부분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웨이브 펑션을 다 구하게 된 겁니다. 자, 웨이브 펑션 구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 구했습니다. 우리 웨이브 펑션을 보면 사인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n에 따라서 이제 정수배로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이 1일 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n이 2일 때 그 다음 에너지가 큰 거고 n이 3일 때 그 다음 큰 거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n이 1.5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n은 항상 정수여야 됩니다. 인티저야 돼, 인티저. 자, 그래서 다음의 식으로 이렇게 꼭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 그려보면 n이 1일 때니까 이 값이 됩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를 그려보면 x가 0일 때 0이고 여기 그 다음에 x가 l일 때를 그립시다. 그럼 l 약분되고 이거 1이니까 파이예요. 사인 파이는 어죠? 0이죠. 그러니까 여기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이렇게 주기로 된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제일 작은 녀석의 웨이브 펑션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0, 또 여기가 0일 것입니다. 여기 0하고 0 만족시키는 건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항상 만족시키게 됩니다. n 이고 2일 때를 그리면은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n 이고 3은 여기 똑같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모두 다 만족시킨 한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이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얘를 스퀘어를 취하면은 얘가 바로 프로버빌리티하고 관계 있어갖고 발견된 확률하고 관계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곱을 취해봅시다. 제곱을 취하니까 역시 같은 폼으로 물론 이렇게 조금 더 삐죽해지지만 사인 스퀘어 형태로 나옵니다. 그다음 얘를 제곱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떠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이게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견된 확률이에요. 확률. 굉장히 재밌는 결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 내가 박스에다가 공을 넣어놨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손을 넣었을 때 어디서 제일 공이 발견된 확률이 높을까요? 고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든 다 확률이 똑같은 것이 고전적인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박스에 공 넣어놓고 박스에다 공을 이렇게 딱 또 던져봅시다. 그럼 공이 어디 있을까?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움푹 파이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박스에 공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반타기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어디서 쓰냐에 따라서 다 어디든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된 확률이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양자적으로 보면 양자색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제일 발견된 확률이 크냐면 뭐죠? 가운데서 발견된 확률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견된 확률이 없고 여기서 발견된 확률이 제일 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잘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죠. 웨이브 펑션 제로니까 여기가 제일 높게 낮고 그럼 가운데가 높을 수 있겠지. 이렇게 대충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양자적인 거니까.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에너지가 제일 낮을 때고 그 다음 에너지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서 발견된 확률이 0이야. 여기 제일 높다면서 에너지 그 다음 스테이트는 그 옆에서 발견된 확률이 제일 높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재미난 일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높게 되면 중간중간에 발견된 확률이 0이야. 그 사이에서 발견된 확률이 제일 높고 값도 같은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하지만 이거 더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에너지를 점점 더 높여봅시다. 끝까지 높여지면 뭐가 나올까요? 고전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보어의 대응 원리가 되겠습니다. 대응 원리에서 n을 극단적으로 키우면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발견 확률 어떨까요? 요거하고 요거 거의 여기 발견 확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 극단적으로 키우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전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전역학에서 예견한 그 값이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n이 높아지면 고전적인 클래시컬 리미트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거의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양자세계로 다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발견될 확률이 에너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이 세계를 지금 우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양자세계는 진짜 이렇습니다. 하지만 얘는 굉장히 키우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세계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어갖고 상당히 재미난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여기 한 겁니다. N을 키우게 되면 그냥 클래시컬 리밋에 그냥 접근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응 원리하고 정확하게 대응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에너지입니까?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입자의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키네틱 에너지는 얘를 보면 주름이 어떻게 해요? 주름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높은 거죠? 예, 많은 게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주름이 많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2n분의 p제곱 이렇게 하는데 이게 키네틱 에너지잖아, 그죠? 키네틱 에너지인데 p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바 k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스퀘어 나옵니다. 그래서 주름은 웨이브 넘버라고 해서 k를 이렇게 써야겠네. k에 해당됩니다. 그 웨이브 넘버가 웨이브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키네틱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그냥 웨이브 펑션만 보더라도 어떤 게 에너지가 큰가를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파티클에 이게 이보다 더 낮은 에너지에 해당되고 이 녀석이 더 낮은 에너지에 해당되고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거의 웨이브 넘버, 그다음에 웨이브 랭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재미난 거는 또 가장 낮은 에너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n 이퀄일 때 얘는 이분 펑션을 갖게 돼요. 되게 특이합니다. 자연이 시메트리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낮아요. 참 재밌죠, 그죠? 역학에서도 그런 것들 꽤 많습니다. 역시 양자 세계도 그래요. 우리가 이게 남자 여자가 있고 결혼하면 좀 더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것도 아마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식이었지만 어쨌간에 양자 세계에도 이분 펑션이 둘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